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인 배진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지금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네, 시위를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좀 일하고 사정 때문에 잠깐 좀 쉬고 있는데요. 그래도 무교 기도에 지금 시간이 나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했던 이유를 뭐 지난번 영상에도 나왔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대사관에서 제가 시위했던 이유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미얀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라 하면 바로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사 정권이 지금 현재 모든 민주주의를 마비시켰고 또 한 가지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중국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안 뒤로는 좀 더 중국 대사관에 항의를 하고 싶다. 좀 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그 미얀마의 현지에 대한 보도가 조금은 좀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얀마를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옛날보다는 조금 관심이 좀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군부의 그런 총칼은 계속 시민들을 향해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군사가 이제는 그 군부의 그 수장이 이제는 폭력을 멈추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런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 아니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그리고 또한 산업화 성장도 같이 이룩해낸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의 국민들이 그런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만 더 관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가져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또 시위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최근 국제 이슈로 나오는 게 인종차별 문제가 있잖아요. 흑인 인권 문제뿐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아시아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스탑 아시안 헤이트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스톱 아시안 헤이트에 저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스톱 아시안 헤이트 운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틀랜타에 그 저저번 달이죠. 3월 말에 3월 말인가 3월 중순인가 애틀랜타에서 어떤 백인 남성이 그렇게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총기 난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라는 스톱 에이시안 헤이트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많이 아시아계 유럽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인종 혐오를 막는 어떻게 하면 그런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클럽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의 여러 다채로운 회의들 같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듣고 하면서 좀 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탑 애시아네이트 운동 내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또 이렇게 피해를 겪었다고도 했고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어떻게 일반화를 하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여기서 온 피해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스톱 에이전 헤이트 운동을 하면서 조금 위선적인 것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선적인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로지 동북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인들을 주제로 한, 물론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비록 본인이지만 그래도 같은 동북아시아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북아시아 사람들을 위해 그런 운동에 저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동북아권 언어를 쓰고 동북아권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조금 모순을 느낀 게, 그 운동에서는 약간 페미니스트들이 좀 경우가 있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비록 의견은 좀 다르지만, 페미를 반대하고 안 반대하고 그런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연대를 해서 좀 같이 스톱 에이전 에이트를 위해서, 좀 아시아의 인종차별에 막기 위해서 좀 노력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했지만, 그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냐면 이게 아시아의 여성들이 당한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한번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이 나시겠죠? 꼬랑을 불태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페미니스트들 워마드에서 네. 그 꼬랑을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그게? 그게 인증했는데 자세한 건 저도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지만, 나는 이런 여혐 종교 이런 바보가 무슨 이러면서 이슬람을 굉장히 모욕을 하면서 이런 책은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불태웠었어요. 물론 그게 주작이다 아니다라는 설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워마드 진영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워마드 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정말 약자를 위해서 약자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약자와 함께 한다고 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자들이 믿는 종교와 약자들이 믿는 가치관, 그런 문화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을 보니까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좀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성채소각 사건도 있죠. 그 가톨릭의 그 성채라고 해서 네. 성채를 불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종교 내에서는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톨릭 내에서요. 네. 네. 그 신성하게 여기는 그 음식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불태우고, 또 그래서 그것도 사과를 안 하고, 정말 그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니까, 모든 페미니즘이 다 그런 페미니즘이 아니고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들은 이슬람을 그렇게 미개하고 테러리스트들의 종교다 하면서, 심지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여초 사이트가 많아요. 남초 사이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들이 약간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보고가 있잖아요. 여자한테 좋은 것은 남자한테도 좋다 이러면서, 우리는 약자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약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이득만 취하려는 그런 집단이라고 강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좀 이 운동을 내가 계속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회의가 들었고, 그리고 마치 저는 스탑 에이전 운동에 참여했는데 어쩌다 어떤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피부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그 유튜브 제가 그때 한창 스톱 에이전 헤이트 운동 참여할 때였어요. 그 영상이 올라온 날짜가 4월 1일이었는데 저는 그 스톱 에이전 헤이트 운동을 잠시 쉬고 나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이랑 같이 못하겠다 손절치고 나온 그 다음에 근데 그 유튜버도 참 웃겼던 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입장이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흑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은 가서 인터뷰를 듣고 왜 니가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 왜 깜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작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그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한국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만 인종차별하는 국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사례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노동자 학대 같은 것도 홍콩이나 그런 데서 되게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중국의 드라마에서 너 왜 그렇게 필리핀 가정부 같이 생겼냐 라는 대사가 중국 드라마에 있었어요. 그 중국 드라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청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유튜버는 그것도 무시하고 그 동남아시아 사람 그리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 사람들의 얘기도 네티즌들의 얘기도 그래요. 한국이 만만해서 그런 거다고. 아니에요. 한국만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만 뭐라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안 한다는 건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럼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왜 무슬림들은 저 유럽에는 한 소리 하면서 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곳에는 입을 다물고 있냐? 중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냐? 얼마 전에는 발루치스탄에서 중국 대사를 겨냥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애꿎은 사람들은 부상을 당했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카시나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이 위구르에 반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남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내로남불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저도 물론 내로남불이 있겠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내로남불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오히려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이중성이 좀 학을 떼서 자기네들만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라서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블락을 많이 또 당했었어요. 블락도 많이 당했었고 해서 지금은 좀 더 어떤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푸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이제 흑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인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나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생지가 한국이고 본인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혼혈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럼으로써 차별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었고요. 사실 여기 관해서는 보통 젊은 분들을 보는 차별을 다 안 하시긴 하지만 노인분들은 더 차별을 당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러시면 그거는 어르신분들이 잘 그러는 거지 사실은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는데 사실 체감이 되는 거는 어르신들이 하는 차별보다 젊은이들이 하는 차별이 훨씬 더 저한테 많이 체감이 돼요. 그것은 제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배제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순수하게 악랄한 그런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봤었고,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누고, 급을 떠서 나누고 하는 게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쳐다보는 게 싫다고, 그 두 아가씨가, 제가 버스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난 제가 쳐다보는 게 싫어 하면서 그 버스에 오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많이 모멸감을 느꼈었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내로남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차별, 그러니까 본인이 차별받는 거는 싫지만 본인은 또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뭐 일부러 뭐 경험을 하라거나 일부러 사서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 그냥 얘도 그냥 평범한 친구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고, 좀 더 조금은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해요. 한국에 있는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조금 뭐 피부색이 다르다든가 뭐 언어가 다르다든가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직접 겪어보면은 이제 그런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나요? 모든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다 그런 게 없어질 수는 없겠죠. 저도 물론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좀 진짜 누구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로남불을 했었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뭐 무조건 뭐 적이나 너희들은 무조건 피해자다, 너희들은 무조건 가해자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보다 그냥 함께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